네,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사건은요,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일본 나고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1932년, 좀 오래된 사건이에요. 오래전 사건. 1932년 나고야에서 발생한 한 살인 사건이었어요. 현재 일본 내에서 네, 제목 바꾸고 다시 갈게요. 안 바꾸려고 했다가 잠깐만. 다시 갈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사건은요, 일본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입니다. 1932년, 그러니까 좀 오래전 일이에요. 1932년 나고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인데요. 현재 일본 내에서 2019년 기준으로도 이 사건은 엽기적이고 처참한 피해자의 모습 때문에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름은요, 범인의 이름을 따서 마스부치 쿠라요시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1932년 2월 8일) 지금의 나고야시 나카무라구에 있던 한 마을의 닭똥 처리장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부패 정도가 아니라 바로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목이 잘려나가 있었고요. 머리는 어디에 있는지 발견되지 않았고요. 목과 분리돼 몸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슴과 하복부, 배꼽과 국부, 그러니까 배꼽에서 국부까지 도려내져 있었어요. 현장에 달려온 경찰마저도 당시 이 시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얘기만 들어도 이제 엄청 끔찍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목은 떨어져 나가 있었고, 가슴과 하복부가 국부까지 도려내져 있는, 여기서 여러분 국부가라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여성의 생식기관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모습에요. 시신이 발견된 마을 일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평상시에 정말 조용했던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용했던 마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시신은 즉시 나고야 의대로 옮겨져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부검 결과와 시신 옆에 놓여져 있던 유류품 등을 통해서요, 피해자는 당시 19세의 이와타 마스에라는 여성임이 밝혀졌어요. 네, 경찰이 탐문 수사를 한 결과요, 당시 43살에,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사진에 당시 43살의 마스부치 쿠라요시라는 남자와 그리고 사망한 채 발견된 마스에가 서로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를 조사해본 결과 경찰들은요, 이 43세의 마스부치가 이제 1월 22일 전후에 이 내연녀인 마스에를 죽이고 시신을 훼손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이 아니더라도요, 마스부치가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을 듯하다라는 생각을 한 경찰은요, 마스부치를 즉시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이 마스부치는 어디론가 잠적을 해버려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더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2월 11일 잠시만요. 2월 11일 지금 보이는 이곳에서요. 아이고. 2월 11일 카소가와 강, 여기가 일본의 카소가와 강이라는 곳이에요. 키소가와 강이군요. 키소가와 강가에, 이 키소가와 강가에서 마스에 사라진 머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멀쩡한 상태로 발견된 게 아니라 마치 가발이라도 벗긴 듯이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이제 머리 가죽재로 이렇게 이걸 뜯어가지고 머리 가죽재로 뜯겨나갔고요. 눈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아래 턱이 날카로운 날붙이로 추정되는 물건에 훼손되어 있었고요. 몸체 못지않게 끔찍한 몰골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마스의 그 머리가 발견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3월 5일 마스의 머리가 발견된 현장 근처에서요. 그러니까 찻집을 운영하는 한 주인이 자기네 별채 청소를 하려고 그 이렇게 별채로 가서 문을 딱 열었대요. 근데 그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그 손잡이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밖에서 열쇠로 잠긴 게 아니라, 이 별채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잠근 것으로 보였대요. 그래서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이제 찻집 이 주인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안에 아시겠죠? 그 안에는요. 중년 남성이 목을 매달아서 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년 남성 시신의 몰골도 정말 이상했다고 해요. 머리에는 긴 머리카락과 머리 살점이 같이 붙어 있었고요. 이 머리에 긴 머리카락과 그 머리 살점이 그대로 붙어 있었대요. 아시겠죠? 이 죽은 여자, 이 머리 잘려서 죽인 여자의 머리 가죽이 이 남자의 머리에 씌어져 있었던 거예요. 가발처럼 이렇게 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의 옷은 여성용 속옷 위에 검은 양복, 그리고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다고 해요. 또한 이 현장 주변에서 여성의 지갑, 그리고 냉장고도 발견이 됐는데요. 지갑 속에서는 사람의 눈,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요, 여성의 잘린 가슴, 그리고 국부, 그리고 배꼽 등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남성은 개의한 모습으로 목을 매달아서 죽은 거고요. 바로 닭장에서 이 목을 매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 남성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 닭장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살해됐던 여성, 마스의 내연남이자 행방불명된 마수부치, 그 마수부치 쿠라요시였습니다. 이 마수부치는요, 본래 젊은 시절부터 이상한 정도로 신불에 대한 믿음이 두터웠다고 해요. 여기서 신불이 뭐냐면요, 부처를 믿는다는 걸 신불이라고 한대요. 이 마수부치 쿠라요시는요, 젊은 시절부터 부처를 이상할 정도로 심하게 믿어왔고요. 사후세계의 존재도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후세계를 그렇게 끔찍하게 믿었대요. 이후 마수부치는요, 지금 이거 위에 보이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일본에서 유명한 화가자예요. 이 화가자 장인이 돼서요, 도쿄 아사쿠사에 가게도 열고 결혼도 해서 자식도 없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갔다고 해요. 평범한 거죠. 평범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일본에서 큰 시련이 닥칩니다. 그에게 엄청 큰 시련이 닥쳐요. 어떤 시련이라면,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시즈오카 야마나시 지방 간토 시즈오카 야마나시 지방에서 일어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총 40만 명에 달했던 대지진,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마수부치는 그동안 꾸려왔던 이 가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마수부치는요, 가게를 잃고 나서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일거리를 찾아서 떠났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치아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치아와 함께 나고야에 정착해서 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 마수부치는요, 만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치아는 재봉교실을 운영하면서 마을 처녀들에게 재봉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재봉교실에 다니던 처녀 중 한 명이 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 마스에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 치아 여성은요, 몸이 많이 안 좋았었대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치아는 건강이 더 악화됐고, 그 재봉교실의 문을 닫고 입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스에는 스승인 치아가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거의 매일같이 방문을 했대요. 치아 병원에. 근데 이 남편인 마수부치가 옆에서 보니까 마스에가 반반한 거예요. 여자 얼굴도 이쁘고 반반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내인 치아를 보러 오는데 그런 마스에를 눈여겨봤던 이 마수부치는 강제로 마스에를 좁은 방에 가둔 채 성폭행을 한 거예요. 일부러. 강제로.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진짜 완전 콩가루 지방이죠, 이 남자. 1931년 가을, 치아는 결국 병세가 악화자가 되어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이후 이 치아의 시신은요, 해부 실습용으로 의대에 기증이 됐어요. 근데 이때 마수부치는 눈앞에서 아내의 시신이 해부되는 모습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켜봤다고 해요. 이후 이 사소한 트러블로 공장을 그만둔 이 마수부치는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헤어지기 싫다는 마스의 만류도 뿌리친 채로요, 돈을 벌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또다시 떠납니다. 처음에 본처와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그녀를 버리고 떠나요. 마수부치는요, 12월에 도쿄로 상경을 했지만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힘들게 하루를 보내던 중에 마스에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보고 싶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세요. 라는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발단이 돼서요, 결국 이 마수부치는 마스에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느꼈나봐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제 다시 나고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나고야로 돌아와서 매일같이 이 마스에를 만나던 마수부치는요, 어느 날 우리의 사랑을 이루려면 죽는 수밖에 없다. 같이 죽자. 라는 이상한 사이코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당연히 마스에는요, 죽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수부치 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둘이서 열심히 살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계속 타일렀대요. 근데 마수부치는요, 자신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낸 거잖아요. 마스에가. 그럼 우리 사랑 이루려면 죽자 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심히 살면 된다. 뭔가 나랑 사랑을 이루기 싫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갑자기. 그래서 조만간 이제 마스에가 변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변심을 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심한 분노가 차가지고, 그래서 마스에를 죽이고 나서 죽어서 둘이 하나가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마수부치는요, 마스에를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목을 졸라 죽이고 나서 시체를 훼손하고 자신도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이코패스인 거죠.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마스에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뭐 이런 거잖아. 시신은 왜 이렇게 훼손을 했었는지, 정말 사랑했다는 여자를, 사랑했던 여자 머리 가죽은 왜 벗겨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었던 건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건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일어난
아베사다 사건과도 간혹 비교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요. 아베사다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아베사다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아베사다라고. 아베사다 사건. 아베사다라고, 이 아베사다 사건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아마 이 영화 제목 이 영화 포스터 보시면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냐? 혹시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모르시나 보다. 여기에서도 이 감각의 제국이라는 이 옆에 이 여자분 있죠. 이 여자가 아까 말했던 여자예요. 아까 말했던 아베사다. 이 여자가 아베사다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어떠냐면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남자를 가지고 싶어서 남자를 어떻게 했냐면요. 남자가 술을 먹고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랑 관계를 갖고 이 여자가 목을 졸라서 남자를 죽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남자를 죽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남자의 성기를 칼로 잘라서 가지고 다녔대요. 남자 성기를 잘라서 자기가 손에 쥔 채로 발견이 됐대요. 이게 되게 19금 영화라서 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저는 영화 봤는데 와 너무 잔인해요. 정말 잔인해요. 잔인한 못 보시는 사람들은 못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이 일본 이 아베사다 사건과 비교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독점력이 미진 사건이라는 점, 이 사건은 같은데요. 이 아베사다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남성이고 시신이 훼손된 정도가 이 마수부치 사건에 비해서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고 해요. 그런 점은 다른데 둘 다 사이코패스인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최악의 살인사건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여기서는 범인도 그리고 피해자도 다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구형도 내려지지 않았고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된 살인사건이다, 잘못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라고 알려지면서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일본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 사이코 사건이라고도 불린대요. 마수부치 살인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